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11번에서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88페이지입니다. 11번입니다. 용접부의 양면에 순행 동판을 부착하고 용융 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하여 용접봉과 모재를 연속적으로 용융시키면서 용접하는 방법은 했습니다. 자, 이 모재를 용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접을 해 나가는데요. 자, 순행 동판을 이렇게 양쪽으로 순행 동판을 설치해 가지고 자, 물이 흐르겠죠. 순행 동판을 설치해서 냉각을 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용융 슬래그의 저항열, 용융 슬래그 그리고 저항 용접입니다. 자, 에 의하여 용접봉과 모재를 연속적으로 용융시키는 용접 방법. 바로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특징이 바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저항 용접이고, 그 다음에 순행 동판을 좌우에 부착해서 냉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용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책의 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요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도 자동 용접의 한 방법인데 이것은 아크 용접이고 잠호 용접이라고도 하죠. 자주 나왔습니다. 문제에 어떤 용재를 놓고 회색 모래 알갱이처럼 생긴 용재가 있습니다. 그 용재 속에서 이 용재 속 안에서 용접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보통 말하는 이제 티그 용접과 미그 용접이 있죠. 요것은 설명이 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용접은 용접 방법, 특수 용접, 이런 용접의 종류라기보다는 어떤 용접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재를 놓고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용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용접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점용접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마개를 영어로 하면 이어 플러그라고 하잖아요. 이어 플러그. 플러그 형태로 용접이 된다라고 해서 플러그 용접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 시 산소와 프로판 가스의 혼합비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우리 산소가스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소는 보통 O이고 산소가스는 분자의 화학식이 O2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판 가스의 경우에는 프로판은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이고 C3H8입니다. 자, C는 탄소이고요. H는 수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가스 혼합비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4.5대 1 요것은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소가 4.5일 때 프로판가스는 1 정도 들어가면 가스 용접 시 가장 적절한 혼합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보다 산소의 비중이 낮아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높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혼합비는 4.5대 1이다 라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프로판가스입니다. 자, 프로판가스가 이제 자주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가스를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보통은 탄소가 하나면 수소가 4개가 붙고요. 탄소가 2개면 수소는 6개가 붙습니다. 탄소가 3개면 수소가 8개가 되고요. 탄소가 4개면 수소는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됨에 따라서 수소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것을 도식하면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탄소가 하나일 때는 수소가 4개가 붙고 탄소가 2개면은 수소가 6개, 탄소가 3개면 수소가 이렇게 붙어서 8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사실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탄소가 하나 증가하면 수소는 2개가 증가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H4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
메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2H6를 에탄이라고 하고요. 자, C3H8을 프로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4H10을 부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가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이 네 가지 탄화수소 가스이고요. 자, 이 중에서 이번 문제에 나온 것은 프로판 가스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가스 버너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우리 부탄가스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 부탄이 바로 요 부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료로 많이 쓰고 있죠. 에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술의 주 원료가 되는 에탄올, 그 에탄올에 사용이 되는 원료이고요. 그 다음에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가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요 화학식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재의 분류 중에서 C급 화재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C급 화재. 자, 화재의 분류. 그 보건 문제 2021년도에서 19년도 문제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순서대로 좀 외워주면 좋겠다. 많이 발생하는 빈도로 좀 외워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A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종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탈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일반 화재. 그 다음에 B급 같은 경우에는 유류, 기름이나 가스에 의한 화재. 물론 이것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B급 화재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화재, 전기가 누전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전기 화재,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속 화재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금속 화재는 금속이 반응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를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스를 분류를 해놓은 것은 각각의 가스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등급을 분류해 놓은 것은 소화기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소화기 있잖아요. 이제 소화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A급 화재용인지 또 B급 화재용인지 C급 화재용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뭐 A, B, C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소화기도 있지만 이렇게 화재별로 소화기를 달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등급을 분류를 해 두었고요. C급 화재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죠? 전기 화재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빈도수대로 A부터 D등급까지 이렇게 정해졌구나.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정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좀 푸시면은 암기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은 2번이었고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크 에어 가우징에서 압축 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아크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크 영접할 때 우리 전기의 방전 효과가 바로 아크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열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아크 영접, 피부과크 영접이나 가스텅스텐 아크 영접, CO2 아크 영접에서 그 말하는 아크입니다. 그리고 에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압축 공기를 뜻합니다. 압축 공기라 함은 공기를 압축해서 압력을 형성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실 때 자전거 수리점, 정비점에 가면 상당히 강한 바람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압축 공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압축 공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컴프레셔라고 하죠. 컴프레셔. 이 압축 공기를 생성하는 기구 이름이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에어라고 하는 것은 압축 공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홈을 파내거나 불량물을 제거할 때 많이 쓰는 기구입니다. 가우징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우징 기계로 홈을 파내거나 용접부를 불량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열에 의해서 쇠를 녹이고, 열에 의해서 철을 녹이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로 불어내서 홈을 파내거나 용접부의 불량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크 에어 가우징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의 압축 공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스 가우징에 비해서 작업 능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가스 가우징은 그럼 뭘까요? 가스 절단이나 가스 용접에 사용하는 그 가스 열원에 의해서 가우징을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용접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스 용접에 비해서 전기 용접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우징에 비해서 작업 용률이 2-3배 정도 더 떨어진다가 아니라 좋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긴급 시에는 압축 질소나 알곤가스를 사용해도 좋다. 요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뭐 아크 에어 가우징이니까 압축 공기를 사용을 하겠지만, 질소나 알곤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가스들입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약 한 78% 정도 있고요. 알곤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0.01%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얘네들은 질소가스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가스라서 다른 금속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질소가스는. 그리고 알곤가스는 용접에도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시에, 물론 뭐 긴급이라는 게 크게 발생한 일은 없겠지만 가우징을 위해서 질소나 알곤가스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압축 공기의 압력은 3에서 5kPa/cm 제곱이 정도가 좋다. 자, 압축 공기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요것은 조금 너무 작고요. 자, 5에서 7 정도의 kg/cm 제곱 정도의 압력으로 우리가 그 압축 공기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압력의 단위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압력의 단위입니다. 자, 뭐 몇 기압할 때 그 기압 있잖아요. 기압도 이제 압력의 단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kg/cm 제곱이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은 주로 얇은 판의 절단 시 사용된다. 자, 가우징은 일반적으로 홈파내기를 하거나 용접부의 불량을 제거할 때, 결함부를 제거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스 절단을 목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탄소 전극으로 이제 아크를 일으켜주고, 피부과크 용접봉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공기도 공급이 됩니다. 공기도 공급이 돼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물방울 모양처럼 나가고 있는 게 홈을 파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홈을 파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우징하면 뭐다? 홈 파내는 거다. 가우징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홈 파내는 작업이다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플라즈마라는 게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플라즈마란 초고온 기체입니다. 그럼 초고온 기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 기체가 수천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된 아크 열원 안에서 통과할 때 고온에 의해서 이 기체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해되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온도가 만도가 뭐 상상이 안 되죠. 만도에서 순간적으로는 3만도까지도 플라즈마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플라즈마를 한쪽에 분출시켜서 모재를 가열하고 이제 용접을 하는 것을 플라즈마 아크 용접이라고 하고요. 만도에서 3만도 하면 굉장히 센 온도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용입이 깊고 비드폭은 또 좁고 용접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아마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는 보기가 힘들 텐데, 아마 플라즈마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계실 거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아크 용접, 이것도 이제 용접에 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크를 이용한 용접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다. 자, 아무래도 강한 열이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용접 변형이 적다. 자, 우리가 용접을 배울 때 열을 집중시키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모재가 전체적으로 가열이 돼서 용접이 되는 것보다, 자, 모재가 한 곳에 뭔가 집중이 돼서 녹여주는 게 훨씬 더 모재의 입장에서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될 수 있게 열을 집중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용접 변형이 적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핀치 효과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작고 용입이 얕다. 자, 일단은 용접 속도가 빠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용입이 깊다고 했잖아요. 자, 핀치 효과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플라즈마 전극이 있다면, 이렇게 플라즈마 전극이 있는데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핀치 효과라는 거는 이렇게 아크나 불꽃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진다. 주변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자, 한 곳에 집중이 된다. 는 것을 이제 핀치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볼게요. 요렇게 이제 열적, 자기적 핀치 효과라고 하는데 전공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뭔가 열이 불꽃의 힘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이 된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여서 한 곳에 집중이 된다. 자,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을 핀치 효과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핀치 효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돋보기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돋보기로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 태양빛이 한 곳으로 모여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뭐 열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유사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한 곳에 집중이 되니까 전류 밀도는 상당히 집중이 되겠죠. 전류 밀도가 높다. 전류 밀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열도 많겠죠. 그래서 용입은 얕다가 아니라 깊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가 돋보기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이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면 한 곳이 딱 뜨거워지잖아요. 이렇게 종이도 태울 수 있잖아요. 돋보기로 태양빛으로. 자, 그런 것처럼 뭔가 집중을 시키는 효과가 바로 핀치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었고요. 4번입니다. 기계적 성질이 좋다. 자, 아까 말한 이 용접 변형이 적다는 거하고 좀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집중된 열을 한 곳에 분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변형이 또 없겠죠. 용접에 의한 열에 의해서 변형이 없을 것이고,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도 아무래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건기출문제를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